네, 질문을 먼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속고에서 되돌림이 나오려면 수심 측정한 위치에서 더 멀리 밥이 들어가거나 어떤 식으로든 약간의 사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바늘이 바닥을 끌면서 찌가 서 있는 위치로 되돌려 오기 위해서 사선이 있어야 되나요? 보통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위치에 넣어도 목내림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해보시면. 근데 물속에서 포지션이 어떻게 놓였냐는 정확치 않죠.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이와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 멀리 들어가서 사선이 생기는 것이다. 당연히 더 멀리 들어가면 사선이 생겨요. 그러면 떨구어 넣으면 그대로 넣으면 안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요 정도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떡밥이 투여가 되면 자, 이걸 잘 보세요. 떡밥이 투여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낙하가 더 빨라지겠죠. 동일한 방식으로 해도 더 내려가서 착지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밥이 당기니까 밑으로. 그러면 이게 빈 바늘일 때는 이 포지션이다가 떡밥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더 벌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떡밥의 무게만큼 하강을 더 시켜버리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설명을 할게요. 이 정도 길이면 채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런데 떡밥이 달려 있으면 여기 떡밥이 달려 있으면 이 떡밥의 무게만큼 더 가속이 붙겠죠. 그러면 얘가 이 밑에까지 못 들어가고 관성에 의해서 이쯤에 멈춥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A 좌표면 B 좌표. 밥이 달리면 그래요. 수직으로 떨어뜨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건 뭐 무거운 거 허공에서 이렇게 한번 무게를 줘가지고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대로 있던 게 편납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만큼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밥이 풀리면 다시 되돌아오고 편납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떨구어 넣기를 해도 좌표가 마이너스가 아니면 목내림 폭은 나옵니다. 근데 속고줄이 낚시는 찌가 여기 있으면 이 지점에 떨구어 넣기를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50에서 70 정도를 앞으로 멀리 던져주죠. 멀리. 그래서 사선이 발생하도록 하는 거죠. 사선이 발생하도록. 그런데 이걸 만약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가령 얕은 수심 18척으로 1.5m 정도의 상황에서 찌다리가 편납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초리 끝과 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초리대에서부터 찌가 굉장히 먼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 떨구어 넣기라면 뒷줄에 여분이 많아 사선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떨구어 넣기를 하면 원줄이 구불구불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낚싯대, 원줄, 그 다음에 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수심이 1.5m 밖에 안 되면 이 길이에 비해서 이게 너무 길죠. 그죠? 한 1.5면 4m 정도 되겠네요. 이건 1.5고 18척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이게 구불구불해지면서 뭐 어떻게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떨구어 넣기는 이게 쫙 펴져야 돼요. 이 구불구불해지면 안 돼요. 찌를 확실하게 튕겨서 보내줘야 돼요. 이 사이가 구불구불해지면 포지션이 달라지잖아요. 덜 날아가죠.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확실하게 투척할 때 가속을 붙여야 돼요. 가속을 붙여야 채비가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네. 자, 궤적이 이렇습니다. 이 떡밥입니다. 떡밥. 이런 식으로 궤적이 날아가죠. 투척 궤적이. 수면은 대충 이 정도겠죠. 뭐 이 가까운 수면을 닿을 듯 말 듯 한데, 출발을 더 높게, 착지도 뭐 이 정도 한 4, 50 정도, 이 정도에서 목줄이 쫙 펴지면서 떨어져 들어가게 하는데, 중요한 건 가속이 붙어야 이 속도로 찌가 여기까지 날아갑니다. 찌가 날아가면 이렇게 탁 찌가 밀리고 편납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 따라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가속이 붙어야 돼요.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동반이 안 되면 떨구어 넣기 자체를 못 합니다. 처음부터 18척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떨구어 넣기를 연습하려면 단척부터 중척, 장척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얕은 수심 먼 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18척 정도까지는 떨구어 넣기 투척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이게 일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하셔야 돼요. 좌표는 찝니다. 찌. 이대로 해도 떡밥의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관성에 의해서. 근데 약간 이 정도 들어가죠. 목내림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거꾸로. 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채비가 이렇게 날아갔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예,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이미지를 그릴 때는 그걸 잘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그려야지, 그냥 내가 편하게 하고 싶은 방식대로만 생각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분이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또 하셨는데, 자, 껌납을 사용하여 수심을 찾을 때 껌납의 양을 찌톱 끝 1mm 정도가 수면에 잠길까 말까 한 정도의 양을 측정해 사용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1목이 나오게 수심을 찾게 되는데요. 이후 눈표에 7목을 맞추고 즈라시 준 뒤 낚시를 시작합니다. 양단고라면 측정 고무보다 밥이 무겁기 때문에 찌를 끌고 들어가며 3, 4목 목내림이 되는데 혹한기 양글루텐을 작게 쓰면 껌납보다 가벼운 밥의 경우 투척 직후 5, 6목이 보이고 시간이 지나 밥이 풀려도 잔분으로 인해 7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메커니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무게를 늘리고 밥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되는데 6mm 솔리드 톱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 밥의 크기가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껌납은요, 껌납의 크기는 1mm가 그 찌톱 끝에 1mm가 수면 밖에 나오는 정도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서서히 낙하해서 살짝 잠겨도 됩니다. 굳이 그거 가지고 뭐 목숨 걸 일은 없어요. 그 정도면 거의 그런 부분은 크게 무리 없이 맞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고 수심 측정해서 뭐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양단고는 목내림 폭이 3목 내외입니다. 3목. 4목까지도 안 갑니다. 거의 3목입니다. 2에서 3. 그 다음에 양글루텐은 목내림이 1에서 2목입니다. 보통 1.5 내외 뭐 이 정도.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톱 구경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거는 08 정도 씁니다. 근데 지금 06mm 쓰시잖아요. 08, 06 뭘 쓰든 상관없는데 솔릿 속꽃줄이에서 톱이 가늘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톱이 가늘어질수록 복원력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일본에서도 낚시하는 거 보면 속꽃줄이는 우리나라보다 톱이 훨씬 두껍습니다. 전반적으로 08mm도 잘 안 쓰는 느낌? 속꽃줄이 할 때는 복원력 때문에. 근데 톱이 너무 가늘어지면요 부력을 줄 그게 없잖아요, 톱에. 그래서 안 좋습니다. 08mm 이하는 별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목내림 폭은 08mm까지 그 08이면 08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목내림 폭이라는 것은 톱의 두께와 떡밥 크기의 상관성이잖아요. 가는 톱에 밥이 크면 목내림 폭 많이 나오는 거고, 밥이 커도 톱이 두꺼우면 목내림 폭이 많이 안 나오죠. 이거는 상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크게 해야 되느냐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속꽃줄이는 떡밥의 크기가 1cm 이하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시더라도 속꽃줄이에서 떡밥 크기가 보통 한 06, 07 이 정도에서 주로 구사가 되지 1cm 넘어가지 않고요. 감자도 1cm 정도를 안 넘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톱의 구경을
0.6에서 0.7cm죠. 6, 7mm짜리 떡밥. 이 떡밥이죠. 떡밥으로 예를 들어서 이목 정도를 목내림 시킬 수 있는 톱 구경을 맞추면 되는 거죠. 왜 이러냐 하면 핵심은 입질이 아니라 운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는 톱, 이 복원냐가 안 좋죠. 지나친 저부력, 이것도 안 좋아요. 원줄이 밀려 나가면서 복원이 덜 되거든요. 더군다나 글루텐을 쓰시잖아요. 근데 이 글루텐이 바늘에 잔분이 남는다. 그럼 바늘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잔분이 조그만해 남잖아요. 자, 바늘에 잔분이 남는다. 톱은 가늘다. 그러면 되돌리면 안 나오죠. 그래서 저부력, 아무리 양글루텐이라도 저부력 가는 톱은 운영에 있어서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셨죠. 목내림에 필요한 최소한의 밥으로 운영 중에 1시간 이상 건드림 없으면 글루텐으로 4분? 너무 길어요. 4분씩이나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저는 한겨울에도 2분, 예, 진짜 극저활성이면 2분 30초, 그 이상 안 합니다. 회전을 돌려야죠. 그리고 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이 크기를 모르겠는데 밥이 크면 당연히 과다투여합니다. 과다투여와 밥이 부족한 걸 의심하는 경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지션이 안 맞는 것도 있어요. 포지션 안 맞으면 근데 고기가 안 붙는 거죠. 생노지에. 생노지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터는 그럴 일이 없고요. 겨울 낚시가 어려운 이유는 관리터에서 낚시할 때도 건드림도 없는데 옆에 누가 고기 잡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밥의 터치와 확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맞는 거예요. 그 미세한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과다투여인가를 의심을 하려면요. 고기가 일단 와줘야 뭐 과다투여인지 아닌지 알죠. 1시간 이상 건드림도 없으면 포지션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법 자체를 의심해 봐야 되고, 1시간 이상 건드림 없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때는. 그냥 어떻게든 찌를 움직여내는 게 필요한 거지 다른 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기법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떡밥의 터치만 바꿔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1시간 정도 했으면 과다투여 아닐까. 밥 크기가 크게 들어가면 안 되죠. 겨울에는. 양글루텐도 겨울에 밥 크기가 띄워서 해도 1cm에서 뭐 한 1.2 이상 안 넘어가요. 바닥에 붙이면 뭐 6, 7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1시간 정도 넣어봐야 밥이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밥을 크게 넣으면 집어가 빨리 되지 않느냐? 아니, 어차피 애들 밥도 못 먹는데 크게 넣으면 뭐합니까? 겨울에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템포로 작은 밥이 꾸준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건드림이 나와야 됩니다. 건드림이 안 나오면 이게 뭐 과다집어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찌가 움직이다가 움직임이 약해집니다. 그럼 과다집어를 의심하는 거죠. 근데 찌가 꼼짝도 안 한다. 집어가 안 된 거죠. 그거는 아예 과다집어는 고사하고 집어가 안 된 거예요. 그거랑은 확연히 구별이 되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더 열심히 익혀 두셔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 예전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 거기는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나? 떨궈넣어도 목내린 폭은 나온다. 그 다음에 떨궈넣기에서 G까지 원줄은 쫙 펴지게, 그리고 톱과 G톱과 떡밥의 상관성을 항상 이해해야 목내린 폭을 제대로 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과도하게 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이런저런 것들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